단어책 얇고 예쁜 거로 사라. 저는 단어책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되는 책을 사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표준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딱 한 명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좀 유명한 분이에요. 김지영 선생님이요? 아니 저 말고 선생님의 공부법을 들을 시간인데 일단 공부법이란 말 좀 안 좋아하시죠? 근데 효과를 공부하는 방법은 있죠. 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국어부터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국어에 대해서는 제가 공법을 말할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요. 감이 없어요, 감이. 근데 국어 점수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국어는 독서를 많이 했던 게 도움됐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독서를 정말 좋아했어요. 네, 그 도서관 맨 문 닫을 때 나오셨다고. 마치 항상 제일 마지막에 사선생님이랑 같이 퇴근. 그 다음 날 가서 반납하고 또 도서관 읽고.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초등학교 때, 당시 국민학교 때 독후감 대회를 나갔는데 독후감을 쓰다 보니까 독후감을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독후감 썼던 걸 보니까 그 주인공한테 편지를 쓰는 식으로 독후감을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 했어요. 그 누구누구야, 그 주인공이 뭐 철수면 철수야 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렇게 했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 너는 왜 그렇게 했니? 이런 식으로 마치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그럴 습관이 좀 됐어요. 현우 학생, 현우 멘토랑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그것처럼 작가와 대화한다고 했잖아요. 전 작가와라보다는 그 등장인물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약간 습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국어 지문을 읽을 때 특별히 어렵다는 느낌은 잘 덜 들었어요. 특히 요즘처럼 비문학이라는 과목 있잖아요. 그건 정말 여러분께 엄청나게 도움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수험생활 가진 않겠지만 정말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비문학이 생겼다는 거. 엄청나게 많은 지문을 읽을 수 있다는 거. 그거 자체에서 배우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배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뭐 블로그를 읽든지 신문을 읽든지 뭘 하든 간에 그 주제를 파악하는 힘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예어로 나왔던 그 지문이 정말 도움되는 지문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보는 거의 대부분의 글이 또 비문학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영어는 싫어하셨다고 처음에 말씀 주셨는데 네. 일단 좋아진 계기가 좀 궁금하고. 지금도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지금도 좋아하진 않으시고 네. 근데 이제 활용도는 있고. 영어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독자들 있다면 영어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있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난 그런 사람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는데 좋아하는 사람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싫어하는 분이 있을 수 있죠. 싫어하는 분이 있는데 영어를 좀 친해지긴 좋아요. 걔는 워낙 강력한 무기예요. 워낙 걔가 활용도가 높아. 영어가요? 영어가. 대학 가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영어랑 친해지기 좋아요. 저는 지금 친해질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그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꾸 나한테 들어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메일 있죠? 그게 3분의 2가 영어로 돼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글은 3분의 2가 영어예요. 어쩔 수가 없어. 내가 보는 메일 보는 교과서, 그 논문, 그다음에 주로 대화하는 그 이메일 주고받는 그 메일 개수 중에 외국에서 오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구글 번역기 돌려서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바로 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해질 수밖에 없는 같은 반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많이 쓰이니까. 지금은 뭐 감정적으로 싫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원본은 좀 좋아하는 건 아니죠. 그럼 책 중에 번역본 있으면 번역본 보시나요? 원서랑 번역본 있으면? 그렇죠. 번역 보면 더 좋죠. 근데 공부법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꼭 있어요. 이게 스튜디오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제가 본 모든 99% 영상에서 첫 번째 단어책을 공부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단어장 사라고? 단어책. 네, 맞아요. 단어책 얇고 예쁜 거로 사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단어책을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되는 책을 사본 적도 없어요. 단어를 어떻게 외우셨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보통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화 이렇게 있는데 복화 보면 이렇게 단어 나오고 지문 나오고 뜻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있잖아요. 한 번도 그 책을 사본 적이 없고 만약에 지금 또 그걸 사서 하라 그러면 누가 더 싫어질 것 같아요. 외우는 거니까? 외우는 거기도 하고 잘 안 외워져 그렇게 하면 일단. 근데 그것이 표준처럼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딱 한 명 그렇게 하지 말라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좀 유명한 분이에요. 김지영 선생님이요? 저 말고. 그 천일문 저자 아시죠? 그분이 어떻게 영어 공부해야 됩니까? 인터뷰를 했더니 그분은 이렇게 한대요. 책을, 어렵지 않은 책을 보고서 영어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개 안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단어가. 그럼 그거를 짐작하면서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영어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그 단어가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글을 많이 보면서? 영어를 많이 단어를 외우지 말고? 네. 그 단어를 외운다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많이 쳐다보면 저절로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해볼게요, 오늘 집 가서. 근데 김기훈 선생님의 의견에
반쯤 동의를 해요. 100% 동의. 그럼 동의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부분? 저는 일단은 예. 기본 단어가 아예 없진 않아요. 누구라도 중학교를 나왔고 전후도 나왔으면 그럼 조금은 있거든요. 자기한테 맞는 정도의 영어 지문을 선택해요. 그러면 이제 모르는 단어가 한 페이지에 몇 페이지 나오겠죠. 예. 그럼 그거를 사전 찾아봐요. 사전 찾아서 그 사전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뜻을 찾고 거기 있는 그 보면 사전 보면 옆 주위에 보면 그 어원과 비슷한 단어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정리를 해요. 하면서 그 단어를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보다 보면 그 단어와 관련된 예문도 나오고 수고도 나오고 그 관련된 문법도 나와요. 그러면 그거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그 나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단어 공부되고 문법 공부 복습되고 수고도 저절로 외워지고 그러면서 돌아갔다 왔다 갔다 되는 거죠. 지문도 자기가 좋아하는 지문, 재밌는 지문, 어렵지 않은 지문을 읽는 거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러면 저는 복화 뭐 이런 책 있죠. 지난번에 복화에게 VOC라고 된 책도 선정하고 그러던데 저희 딸이 그걸 봐요. 어법 해서 하는데 그걸 찾아봤더니 제가 모르는 단어 별로 없어요. 저처럼 공부해도 저는 대학 가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고등학교 때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거기 단어도 웬만하면 다 알아요. 저처럼 공부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외우기 힘들어하는 사람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암기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이 도움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저희 아내한테 했더니 암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당신처럼 다 그러지는 않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막 단어점 만들어 하면 되는데 암기 싫어하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자기 좋아하는 단어 할 수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본 책이 중학교 책이에요. 중학교용 책이라고 나온 거 있어요. 왜냐면 고등학교 책이 너무 어려우니까 중학교 책을 본 거죠. 그리고 사전을 정말 좋아했어요. 사전에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문법도 나와 있고 어법도 나와 있고 예문도 나와 있고 수고도 나와 있고 사전 보다 보면 정말 재밌어요. 아,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맞아요. 호기심- 뜻이 이렇게 많았다니. 그렇죠. 그리고 누구는 단어를 외울 때 뭐 어원을 따져가면서 외워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전 안에는 어원도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같은 어원이었네. 이게 파생된 언어였구나. 그래도 알 수가 있어요. 알아가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파생어도 전설도 알게 되고 수고도 저절로 알게 되고 문법도 다 복습이 돼요. 많이 쓰이는 거는. 영어도 마찬가지, 국어도 마찬가지인데 도구거든요. 통로죠. 그러니까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저자가 있고 그 저자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하는 건데 너무 이 도구에 초점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거를 언어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해석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장을 계속 읽어서 점점점 알아가서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러면 그 순간순간 재미도 있어요. 저 때는 비문학이라는 과목이 없었고요. 주로 이제 영어가 이제 비문학 역할을 했거든요. 영어는 사실 그 텍스트가 없잖아요. 영어는 다 비문학이죠. 다 비문학이죠. 결국 해석하는 거니까. 문제를 풀 때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지문이 있었는데, 야, 이거 참 배울 게 많다. 그런 것들을 깨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어 공부를 하면서 영어 공부도 되지만 상식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가치관도 변하고. 재밌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야 되는데 계속 공부하면서 계속 단어 외우고, 뭐 문장 외우고, 문법 외우고,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과정도 재미가 없고 증가도 안 나고 조금이라도 쉬운 문장을 해서 저자와 소통하는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공부를 해나가야 재미도 있고 저절로 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려운 문장만 자꾸 접하다 보면은 오히려 글의 전반적 흐름을 모를 가능성이 높고 내가 글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좀 그 정도 난이도의 글부터 좀 접근해 나가라. 그래서 점점 난이도를 높여가는 거죠. 그래야 공부도 잘 되고 재밌다는 거죠. 순간순간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야죠. 공부 재밌게 하면서 중간되면 좋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수학 하실 말씀 많으시죠? 할 말은 많지만 이미 수학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이미 지난번에 영상 만드신 거 있죠? 아주 좋았어요. 이것은 이제 뭐 개념이 뭐다. 개념이란 것은 그 문장만 나온 설명만 아니고 문제를 푸는 가지 개념이다. 뭐 이런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 제가 했었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 비하면 그 법 조문이 있고 판례가 있잖아요. 판례를 보면서 이 법 조문이 뭔 말을 하는지 좀 약간 이해가 되잖아요. 그처럼 그 비슷한 문장을 풀어보면 이게 사인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게 이렇게 문장을 풀다 보니까 이 사인이라는 거, 이 정의가 이렇게 되는 거구만. 좀 더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까지가 사실 개념인 거예요. 근데 개념서, 그 다음에 또 문제집 그리고 모의고사. 이게 크게 3단계로 나누셨더라고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물론 응용 문제가 있어요. 아주 복잡한 문제. 그런 것들은 이 개념 몇 개가 묶여져야만 풀리고 약간 차이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예외적인 상황이고 대부분은 그 개념을 알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하나 아쉬운 건 뭐냐면요. 그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너무 문제집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필이 너무 많은 거죠. 고물을 만났는데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10가지는 있어. 그거보다는 한 가지 아는 사람이 더 빨리 알 수도 있어요. 도망가는 길을 고르느라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학생들 중에 공부를 잘 못하는,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A 문제집 보면서 B 문제집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C 문제집 보면서 이거 너무 나한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야. 공부를 안 하고 공부에 관계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와, 이거다. 우와! 공부가 아니라 공부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다. 그렇죠. 인강 A가 인강을 들었는데 B 선생님이 더 잘하는 것 같아. 딴 애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생각만 하는 거지 이 지구상에 선생님은 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그 학교 선생님 예. 또는 내가 뭐 인강 들었으면 인강 선생님 내가 접하고 있는 이 문제집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 예. 그 집중하면서 답이 나오고 그게 좋은 건데 너무 많은 문제집, 너무 많은 선생님들 이게 있다 보니까 막 그거 고르라고 좀 힘들게 지내는 것 같아요. 요즘 학생들이. 또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수학 관련해서? 고등학교 공부하려면 중학교 공부가 탄탄해야 돼요. 선행보다는 후행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탄탄한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 강의 듣거나 수업 듣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수학은 특히나 그 쌓고 그 위에 쌓고 하는 거기 때문에 탄탄해야 그 다음 쌓을 수가 있어요. 안 탄탄한데 뭐 몇 번을 돌렸다느니 뭐 고등학교 가면서 선행을 했다느니 그래봐야 이 사상 누각이에요. 이게 잘 무너져요. 그러니까 탄탄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하고 그 탄탄한 개념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로그 함수 이런 것들은 처음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쵸. 그전에 이제 삼각형, 뭐 도형 이런 거 기하, 벡터 같은 거는 그 중에 있는 도형에서 넣은 거기 때문에 예. 안 되는데 로그 함수, 극한, 미적분, 그다음에 확률 통계 이런 것들은 중학교 과정이 없이 배운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런 것들은 조금 선행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 좀 킬러 문제라는 게 도형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도형도 있고 네. 함수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함수 그래프. 예. 함수 그래프는 진짜 중학교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2차 곡선, 쌍곡선에 뭐 교점에 하고 해를 두고 중근, 뭐 허근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건 다 중학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거를 잘해야 고등학교에 잘 돼요. 그러니까 선행보다는 후행이 더 중요하다. 후행이 중요하다. 기본 개념을 잘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강조하고 싶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늦지 않았다. 절대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다. 네. 고등학교 3년 그 수능 공부는 열심히 하면 3년이면 딱 끝나요. 만약에 3년 안 했다. 그럼 그 사람 좀 늦은 거지. 그럼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안 하는 만큼 더 하면 되지. 그러니까 그게 뭐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3년 열심히 공부하면 딱 될 만큼 분량이에요. 게다가 또 뭐 이제 만약에 재수생이다. 그러면 1, 2, 3학년 들었던 거 있던 게 아니거든요. 1년 동안 바짝 준비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정승재 선생님 좋아하거든요. 정승재 선생님이요? 예. 그분들이 항상 만점 맞을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뭐 만점은 모르겠고 하여튼 1등급은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사례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탐구 공부하시던 거 기억나세요? 과학 영역은 수학과 많이 좀 겹쳐서 네. 조금 뭐 생략하기로 하고 이 과탐, 사탐 중에서도 뭐 생물이나 지구과학이나 사회 과목 공부에 대한 얘기는 고등학교 때는 할 말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 잘 못했어요. 점수는 뭐 나왔지만 내가 다른 사람이 가르칠 정도는 아닌데 전문의 시험 치면서 예. 배운 게 있어요. 의학 공부가 사탐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막 방대한 양을 그냥 배우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문의 시험 치면서 제가 처음으로 배워서 잘 써먹고 그 이후에도 그걸 이야기가 나을 것 같아요. 단시간에 많이 외워야 될 때 유용한 방법. 네. 예. 왜냐면 일단 첫 번째는 강의하듯이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깊이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 이해돼요. 그 순간만큼 이해되는데 그게 돌아서 나면 그런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까먹는 거죠. 그런 과목들이라 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이 한 단락이에요. 이게 뭐 누가 이 제도를 만들었고 이렇게 했다. 네. 그래서 했다. 그러면 그거를 녹음을 해요. 요즘은 더 좋죠. 제가 전문의 시험 칠 때는 그 조그만 요만한 거죠. 착 하는 그 테이프하는 그 이제 예. 인터뷰할 때 쓰는 녹음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스마트폰 나오게 되니까 요만큼을 이제 녹음을 해요. 예. 녹음을 하다 보면 잘 이해된 거는 녹음이 말이 술술술 잘 나오는데 막히잖아요. 이건 내가 이해 못한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다 이해된 것 같아. 그런데 말하다 보면 말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 게 잘 떠요. 그냥 녹음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이 잘 녹음됐어. 이만큼 이해하고 나서 녹음할 때 공부할 때 한 15분 걸렸으면 녹음할 때 한 5분 정도 걸리겠죠. 예. 그래서 두 번째 뭐 이게 뭐 누가 어떤 제도를 만들었고 이렇게 녹음해. 그리고 틈날 때마다 그걸 복습해 듣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규칙적으로 뭐 이틀째 한 번, 그다음에 뭐 사흘째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직접 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는 생각하기로 하고 설명을 하라. 강의하듯이. 그리고 그걸 녹음해서 복습해라. 막판에 되면요. 복습할 게 너무 많아. 유명한 인간 강사분이 한 거를 2배속으로 듣는 거 복습되겠죠? 근데 그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내 목소리로 내가 녹음한 게 훨씬 잘 기억이 나요. 녹음을 하실 때요. 책을 덮고 하셨죠? 아니죠. 이걸 책을 보고 할 수도 있어요. 진짜요? 보고 할 수 있지만 그 순간만큼 그걸 충분히 이해돼야 되는 거죠. 말이 꼬이지 않으려고. 네, 말이 꼬이잖아요. 근데 네. 잘 이해가 안 되면 말이 꼬여요. 하다 보면 맞아요. 네, 말이 꼬여요. 학생 강의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도움이 돼요. 이게 과외 선생님이다 그러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맞아요. 저도 가르치면서 늘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잘 이해가 되고 그 이해되는 그 순간에 그 내 말했을 때 그 지문 같은 것도 잘 기억이 나요. 들으면서 훨씬 더 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복습할 때 훨씬 더 시간이 단축돼요. 그리고 복습할 때 뭐 2배속 들을 수도 있고 1.5배속 들을 수 있으니까 시간 더 단축되고. 그러니까 저는 그 대신 이렇게 하려면 도서관이나 뭐 이런 데서 못 하겠죠. 집에서 해야죠. 집에서 해야죠. 충분히 낮에 좀 공부했다가 집에 와서 좀 복습만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때는 이제 뭐 약간 PC에 도움 받아야죠. 파일도 좀 자르기도 해야 되고 예. 파일 이름도 적어놔야 이게 나중에 복습이 되니까 네. 날짜별로 잘 적고 이런 건 구체적인 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되게 잘 날 것 같아요. 전문의 시험 때 저는 그 도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눈이 많이 아프잖아요. 오래 공부하면 눈이 아프잖아요. 그런 거 저는 눈이 좀 약하거든요. 밝은 빛이 보면 또 눈이 부시고 막 그래요. 예. 그래서 복습하면서 들었고 그랬는데 그게 참 도움 많이 됐어요. 녹음해서 들어보는 거. 네. 예.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돼요. 처음 녹음하면 5분 내용할 거를 막 한 10번 반복해야 돼요. 막 뒤죽박죽되고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 금방 돼요, 또 그게.
저희 스튜디오 S 구독자 중에 학부모님도 굉장히 많으세요. 부모님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는데, 학부모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켜 보세요. 이렇게 도와줘 보세요. 그거는 제가